사실 그때 당시에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셨고요. 네. 근데 저는 너무나, 심지어 저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저는 군대보다 더 싫었어요. 거기 진짜로? 올라가니까 정말 그 300년 전에 화공들이 그렸던 그 붓 흔적들과 그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마치 간접적으로 그들을 만난 거죠. 네, 충분히 새로운 근본 개발에는 AI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굳이 아마 코리아 담당자셨던 것 같은데 DM이 와서 탄산처럼 영감이 터지는 채널 깁스파크 채널입니다. 저는 깁스파크 호스트 꾸필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마 이런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 주변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화공 제만천 62호 이종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뒤에 화공이라는 두 단어가 붙어 있어요. 두 글자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세요? 아, 네.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화공은 주로 단청을 그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불교 미술 하면은 아무래도 인상적인 거는 불화긴 할 거예요. 불화가 뭐죠? 불화. 우리가 절에 들어갔을 때 네. 주불전이든 그런 네. 건물들 안에 들어갔을 때 네. 부처님이나 보살님 그리고 네. 그런 분들 이제 상이 있고 그 뒤에는 그림이 걸리기 마련인데 그 그림들이 워낙 화려하고 등장인물들도 되게 다채로워서 네. 저희의 눈을 되게 잡아 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불화를 그리시는 분들은 네. 이제 모사라는 그 종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모사를 공부하시거나 이런 불화장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불화를 많이 그리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불화가 대부분 종이나 비단 위에 그린 다음에 이렇게 걸리기 마련인데 이 화공들이 하는 단청 같은 경우는 그 건축물 자체에 바로 그리는 건축물 자체를 꾸미는 일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 위에다 그리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실제 그 나무 부재 위에 바로 그림을 그리는 패턴을 넣고 장식을 하는 것이 화공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청이라고 부르고요. 단청을 주로 네. 그리시는 일을 하시고 네. 나라로부터 이제 지정된 그런 문화재랄지 이런 건물들을 복원하는 데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단청장이라는 직책도 있던데 그분들은 무형유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형유산을 지정하는 주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가 네. 하나고 네. 다른 것은 뭐 대전광역시나 뭐 충청북도나 이러한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그런 지자체 지정 무형유산 뭐 단청장, 소목장, 뭐 대목장 이런 식으로 네, 보유자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엄청난 업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로 하여금 아니면 지자체로 하여금 그런 보유자가 되신 거고 네. 그분들과 함께 이제 일하고 계신 화공이신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국가유산청에서부터 이 우리 국가유산은 이거를 수리할 건데 네. 어느 업체가 할래 하고 입찰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수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네. 이제 우리는 이 정도 단가에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찰을 각자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그 업체가 이제 문화재 수리를 이제 이어나가게 되죠. 그럼 그 업체들은 외주 업체인 거잖아요. 문화재 복원업을 하는 네. 그분들은 많이 계시겠네요. 보유자들이. 이거는 약간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네. 무형유산 보유자로 선정되는 거는 약간 별개의 이야기고 네. 이 문화재 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자는 네. 반드시 법에 의해서 뭐 문화재 수리 기능자 몇 명, 그리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 몇 명 이런 식으로 꼭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건 약간 다른 결이에요. 굳이 그 보유자는 없어도 되지만은 그 기능자의 그런 자격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종욱님도 그 기능자이시잖아요. 네. 화공이시고 그 소속이 그러면 뭐 국가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돼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프리랜서로 되어 있는데 아하.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만약 원한다면 저의 이 자격증을 가지고 네. 회사에 아예 소속이 되어서 네. 문화재 수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런 업체들의 소속 직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인가? 그때 그 구찌가 경복궁에서 패션쇼 했었잖아요. 네. 런웨이도 이렇게 했고. 맞습니다. 그때 엄청 이것저것 논란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뭐 애프터 파티도 좀 논란이 됐었던 것 같고 그 뒤로 그 구찌에서 이제 홍보 배너로 썼었던 그 단청이 좀 너무 허술하다 이런 좀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침 종욱님 인스타를 보다가 종욱님이 그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좀 만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그때 저도 처음에는 약간 의아스럽더라고요. 음. 분명히 구찌 정도의 브랜드라면 훨씬 더 이 단청 문양에 대해서 사전 조사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심지어 경복궁까지 쉽게 말해서 렌트해가지고 런웨이도 깔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건데. 네, 분명히 수많은 어떤 중간 검토 과정이 있으셨을 텐데 네. 뭔가 그 좌우 대칭이 잘 안 맞는 모습이나 어떤 그런 문양들이 약간 조악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저도 아쉽긴 했었어요. 네. 하지만 구찌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단청이라는 걸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좀 반기기도 했었습니다. 되게. 오히려. 네, 이거를 활용해서 무언가 만들었고 그래픽 작업이 만들어졌고, 물론 그것이 적절하냐 아니냐는 물론 또 다른 얘기고, 문제지만, 네. 다른 문제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네. 비판을 하는 건 이 발전에 좋은 것 같진 않다고 저는 느꼈어요. 오히려 구찌가 써줘서 고맙긴 하다. 다만 아쉽다. 네, 그리고 어떤 그런 잘못 적용된 사례를 발견했다면 네. 그것은 오히려 단청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지 구찌 까기에 바쁠 게 아니라 네.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더 나은 형태는 이런 거였을 거야 라는 어떤 제시를 하는 것이 더 책임감 있는 단청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선의 차원에서.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 게시물 같은 경우도 아마 저였다면 이런 구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색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활용해서 이런 카톡 이러한 배너나 어떤 광고 배너나 그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그런 그래픽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의미로 저는 그 게시물을 올렸었던 건데 의도와 다르게 약간 좀 까는데 이용이 된 것 같아서 조금 그때 좀 당혹스럽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욱님이 그 당시에 조금 화두에 올랐었던 조금은 조악스럽게 보일 수 있었던 구찌의 그런 광고 배너에 활용됐던 단청들을 좀 리뉴얼 차원에서 개선된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단청을 그려서 업로드를 했는데 네. 이게 조금 더 오히려 구찌를 까는데 활용이 돼서 당황스러웠다. 그런 모습들을 간혹 보았어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이게 아닌데 세 번째 문단까지는 안 읽으시는구나. 그러면 실제로 그게 파급력이 좀 있었나요? 그 게시물이? 그래서 실제로 네. 그 구찌 아마 코리아 담당자셨던 것 같은데 DM이 와서 그분이 이제 되게 유쾌하게 말씀해 주셨고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저 구찌가 이거를 단청을 활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저의 절대 의도는 막 뭐라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또 한번 그런 분과 DM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놀라웠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뜨거운 감자가 된 것 자체는 환영합니다. 감사한 일이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좀 궁금한데, 이런 국가유산 관련된 복원, 작업, 이런 의뢰들이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있어서 추울 때는 거의 안 하실 것 같은데, 뭐 성수기, 비수기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을 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아주 혹석이나 뭐 혹한기는 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보완이 가능하다면은 물론 뭐 겨울이나 여름에도 작업은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작업들이 많이 없으실 때 어쨌든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시잖아요. 한의원, 병원 그런데도 단청들을 좀 디자인적으로 요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작업들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한 장소가 떠오르는데 그곳의 사장님은 네. 조던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나이키 조던을. 나이키 조던. 네, 그래서 이 단청을 그런 조던의 색깔, 흰색, 검정색, 빨간색으로만 해달라. 정말 흥미로운 작업이었어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안에도 좀 더 단청의 휘라고 부르는 어떤 문양이 있는데 네네. 그것도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바꾸고
그래서 좀 더 패턴스럽고 좀 더 힙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단청 작업을 했던 기억도 나고. 그런 의뢰도 있고. 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정말 독특했었는데. 한의원이었어요? 거기는 아니요, 피부과였습니다. 네. 피부과였어요? 네, 피부과 의원이었는데 이제 그 강남 한복판에 그 신논현역 바로 앞에 위치한 곳이었고. 저는 병원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한의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강남이라서 그랬는지 네. 이제 외국인 손님들도 꽤 있으신가 봐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이 K 뷰티를 경험하고자 아하. 오시는 분들에게 이 한국에 오신 거를 환영하는 의미를 네. 담아서, 그래서 이제 내부 구조에 실제로도 대목장님 통해서 네. 어느 정도의 그 한옥 파사드를 연출하시기도 했어요. 파사드. 네, 파사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입구에 있는 그런 것들을 파사드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2층 구조 안에다가 이제 그 리셉션 하는 공간이 있는데 네. 그 위에 이제 한옥 건축 구조를 덧대어서 음. 비록 현대 건축물이지만 그 안에 석가래들을 좀 배치를 해서 어느 정도 한옥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셨고, 아하. 거기에 실제로 단청도 하고, 그리고 그곳을 이루는 많은 카펫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뒤에 그래픽 작업, 뭐 오브제 같은 것들로 거기에 사용되는? 들어가는 단청 패턴도 제가 디자인을 해드렸고. 아하. 그래서 그야말로 그 작업 같은 경우는 정말 현대 디자이너로서도 참여하고 화공으로서도 참여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었고, 그런 방향성을 저는 앞으로도 좀 견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화공이 되기까지 학창 시절부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건 정말 좋아하던 어린이였고, 네. 아버지가 이제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미술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서서 나는 미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 설득해서 미술학원 다니게 되었고, 사실 그때는 내가 미술 안에서도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는 잘 모른 채 그냥 미술학원에서, 입시 미술학원에서는 대부분 디자인학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디자인과를 가긴 갔죠. 갔지만 그곳에서 저는 정말 성적도 워낙 안 좋았고 되게 적성에도 뭔가 안 맞는 기분이었고, 그래서 저의 대학 생활은 내내 이제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심지어 저는 졸업할 때 저를 졸업시킬 줄 몰랐어요. 아니 이성적인데 나를 사회로 방출한다고? 졸업당했죠.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디자인을 그래도 일단 배웠으니까 네. 뭐 이거를 뭐 써먹어야 되나 어쩌나 하던 중에 되게 방황의 시간도 있었고, 네. 그러다가 교직원을 하게 됐어요. 그냥 그 제가 다니던 학교에 이런 교직원의 생활을 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중요한데 뭘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구나. 정말 거기서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고, 수많은 이 서류 처리와 문서 작업과 특히나 거기가 공립학교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어떤 감사에 대비한 되게 요식행위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되게 스트레스도 심했고, 그래서 그제서야 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 교직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개꿀 직업이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특히 뭐 국공립학교는 더더욱 훨씬 더 들어가기도 어렵고, 한때 우리 워라벨이라는 그 단어가 엄청 떴었잖아요. 네. 워라벨 최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외려 종욱님은 내가 싫어하는 거구나라고 깨달은 거군요. 네,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적합하고 네. 너무나 어떤 본인에게 되게 알맞은 네. 좋은 직장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때 당시에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셨고요. 네. 근데 저는 너무나, 심지어 저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저는 군대보다 더 싫었어요, 거기가. 진짜로? 전 차라리 군대 다시 간다 말 정도로 이유가 설명이 잘 안 되는 행동들을 계속 해야 되는,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 라는 것들이 저는 조금 스트레스로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싫어하는 거를 깨닫게 됐던 게 첫 사회생활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되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그 전에 그 충남 부여에 위치한 우리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하 기관인 그 전통문화교육원의 존재는 사실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전통문화교육원. 네, 그곳에 일단 그런 곳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그 디자인 공부와 저와 되게 잘 맞다고 느끼진 못했고, 네.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니까 성적이 안 좋고, 성적이 안 좋으니까 계속 안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가 한번 이걸 끊고
내가 한번 내 자기 탐구를 한번 해보자 음. 라는 의도로 휴학 기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휴학은 일단 시작됐는데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 나갔습니다. 일단 집 문을 열고 문을 나선 채로 그제서야 목적지를 막 검색을 했어요. 어디를 갈까 하고. 완전 PC군요. 네, 심지어는 일단 지하철 타자. 어디론가 가긴 가겠지 해가지고 아하. 지하철 탄 다음에 지금 마침 지나는 곳이 어딘데 여기 갈까 해서 뭐 박물관, 미술관, 심지어는 뭐 전혀 모르는 작곡가의 음악회도 가보고 뭐 저는 정말 이과형 사람은 아닌데 과학관도 가보고 아무튼 모든 장소들 카페든 음식점이든 막 안 먹던 음식도 먹어보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저도 사람이니까 어떤 취향이 점점 생기잖아요. 네. 어디 갈 때 좋더라. 근데 그게 궁이나 어떤 절 이런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나 봐 정도는 일단 파악된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저기에 그려진 저 그림들 내가 그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부여 전통문화교육원에 그동안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 갔는데 지금 일도 그만뒀겠다. 정말 도망치듯이 그만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저기를 가서 단청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교육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부여에 있는 네.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산하 기관인 전통문화교육원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초반 1년을 하게 되고 심화반 1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의 지금의 스승님이신 지금 대전 무형유산이신 단청장 김성규 선생님 만나게 돼가지고 그때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뭐 소위 얘기하는 방황이라는 표현을 한번 좀 써볼게요. 방황하던 시기에 단청을 만나게 됐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네. 어쨌든 이 단청 특히 이제 궁이랄지 이런 한옥이랄지 이런 문화재랄지 이런 것들이 좀 한국 국가 이런 거랑 연관이 좀 지어지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평소에 그럼 약간 국뽕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네, 사실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저를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쟤는 국뽕에 취해 있는은 좀 그렇고 국뽕이 있으신 분이겠지. 그치, 우리나라 최고야.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이거를 더 많이 알려야지. 물론 뭐 저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단청을 그릴 때 내가 뭔가 이 수천 년 이어져온 우리 한민족의 이 문화를 이어간다.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전 사실 단청 재밌어서 합니다. 진짜로. 재밌고 즐겁고 아름답고 더 새로운 거 만들고 싶고 이 단청이라는 틀 안에서 계속 저는 새로운 게 분명히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저는 국뽕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되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국뽕 없어요. 제가 좀 있거든요. 전 단청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 없습니다. 문화재 복원하는 일을 좀 더 메인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그런 현장이 있다면 혹시 공유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역시 누구라도 그러겠지만 첫 현장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처음으로 국가유산에 손을 댔다는 그 경험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누구나 처음은 되게 설레잖아요. 설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데 저의 첫 현장은 서울에 있는 종묘 그 안에 있는 공민왕 신당이라고 하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공민왕 또 우리 신라시대의 왕이죠. 정확히는 고려시대 때 왕이죠. 알고 하신 거죠? 또 우리 MC님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 또 집중하시라고. 제가 한능검 1급인데 한능검 1급이에요. 절대 모르실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정말 한 칸짜리 건물이긴 한데 네. 사실 저는 특히 또 기억에 남는 게 물론 뭐 처음으로 국가유산에 붓 대봤다 이것도 있지만 네. 이제 날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네. 야 종아 지금 단청해야 되는데 아직 기화가 안 됐다. 네. 기화 공사 끝내야 너가 단청할 수 있는데 네. 너 와서 기화할래? 저는 화공인데 네. 와공도 아닌데 네. 근데 뭐 일단 갈게요. 한번 뭐 경험해보죠. 그래서 네. 갔는데 정말 생각보다 그 한 칸짜리 건물인데 기화 올리는데 흙이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안에 흙을 보토를 충분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화를 얹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 삽질 많이 하고 허리 정말 아프고 흙을 정말 많이 올리고 거의 중노동이네요. 중노동. 네, 완전 노동이었죠. 그래서 정작 그 기와를 모두 올린 다음에서야 이제 단청을 하게 되는데 손은 막 부들거리고 그래서 약간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또 첫 현장인데 서울이다 보니까 간혹 지나가다 보이거든요. 그쵸. 종묘에 가면 괜히 한 번 더 가가지고
그랬었지 하고 지나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남 영광군에 있는 불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불갑사 같은 경우는 1700년대 건물로 추측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의 단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리가 닷집이라고 부르는 네. 안에 부처님께서 모셔진 그 작은 건물 같은 공간이 있어요. 네. 그것을 이제 복원 단청하시는 현장에 제가 가가지고 직접 붓을 대본 경험이 있는데 네. 올라가니까 정말 그 300년 전에 화공들이 그렸던 그 붓 흔적들과 그림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대박. 마치 간접적으로 그들을 만난 거죠. 분명히 거기에 누군가 손을 댔기 때문에 그 그림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공간에 저도 같은 눈높이로 보고 있는 거고 와, 이 자리에 그때 당시에 화공들이 이 자리에서 그림을 그렸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그거는 저의 수명을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300년의 시간을 느낀다는 건 참 되게 놀랍고 좀 짜릿하기도 하고 네, 엄청 감성이 돋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엄청 폭발적이겠네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붓을 대는 순간에는 이제는 이 나의 붓질이 앞으로 어쩌면 그 정도의 시간을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죽고 나서도.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영생을 바라잖아요. 오랫동안 살기를 바라는데 저의 흔적은 그렇게 오래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또한 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좀 눈에 띄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궁금해요. 아, 네. 뭐냐면 그 문화재 복원하는 게 좀 생각보다 비쌀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피스 라줄리라는 키워드가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과거에는 그 파란 색깔을 구하는 게 어려워서 그 라피스 라줄리가 되게 비쌌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현대에도 그 라피스 라줄리라는 안료가 10g에 뭐 15만 원? 1kg에 막 7, 800만 원 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좀 한번 좀 얘기를 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는 단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었고 네네.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파란색 안료는 정말 구하기가 정말 귀한 재료였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에서도 석채라고 부르는 정말 자연 상태의 돌 가루를 가지고 수비를 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안료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싼 재료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경험은 아직은 없는데 아 그래요? 네네네. 쓰지는 않아요 실제로? 석채를 사용은 하는데 라피스 라줄리 자체는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고 다만 저는 라피스 라줄리는 아니었지만 석채 안료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던 경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채 안료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유산청에서도 앞으로 복원하고 있는 그런 문화재들 같은 경우는 국가유산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석채를 활용해서 복원을 하겠다고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재작년쯤에 그 동궁과 월지, 우리가 안압지로 알고 있는 네네. 경주에 있는 그 동궁과 월지 일부 건물에는 지금 석채로 복원이 된 단청을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 정도 면적에 한 3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가요? 현대적인 안료 원료들을 쓰는 거랑?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색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 상태에 있는 그 돌 가루를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천연 안료라서 훨씬 더 앞으로 있을 어떤 온도 변화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더 안료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이 안료를 어떻게 이 나무 표면에 접착시키냐가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동안 수많은 현장에서 쓰이던 합성 접착제가 있기는 해요. 네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나무와 함께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그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료가 아무리 좋아도 만약 접착제가 그런 합성 접착제면은 훨씬 더 오랜 시간 유지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우리 천연 재료 중에 하나인 악교입니다. 악교? 네, 맞습니다. 악교 같은 경우는 동물의 뼈나 가죽을 아주 오랜 시간 삶게 되면은 이제 수분은 모두 날아가고 젤라틴 성분만 남게 돼가지고 약간 끈적끈적한 성분을 이제 가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굳힌 다음에 이것을 다시 물로 중탕해서 쓰게 되면은 그야말로 천연 상태의 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물과 일정 비율로 희석을 해서 안료와 함께 섞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되면은 마른 뒤에 이 나무 표면에 안료와 함께 접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악교 자체가 천연 성분이다 보니까
나무와 함께 수축과 팽창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 여름철 때, 겨울철 때 함께 늘어나다 줄어드니까 훨씬 더 오랜 기간 그 단청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악교 같은 경우는 온도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리고 어떤 그 일정하게 색깔을 내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긴 비싼데 쓰기는 되게 좀 어려운 되게 예민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서 좀 어려움도 많이 있다는 얘기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많이는 쓰지는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쓰이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부터 복원되는 우리의 문화재들은 조금 더 가치가 좀 더 있겠네요. 아무래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보존도 가능하고 또 음. 많은 분들이 보셨을 어떤 광화문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보셨을 남대문 복원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단청이 워낙 빨리 방락되었던 네. 그러한 일들은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보완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악교의 사례도 그렇고 그리고 네. 사실 저는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네. 기술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심지어는 발명을 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예전의 방법을 다시 찾아내든 아니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지금부터 이렇게 해나갈 거야. 현대적인 방법으로. 네, 그런 건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건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린 앞으로 국가유산을 어떻게 복원해 나가야 될까? 어떤 가치관으로 결정을 해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만약에 우리 한양도성 있잖아요. 근데 한양도성에 새로운 구간이 발견됐어요. 네. 근데 기단만 발견됐어요. 기담이 뭐예요? 기단만 발견됐어요. 그 제일 기초 부분만. 네. 그 성벽의 기초 부분만 발견이 됐어요. 네. 꽤 긴 구간인데 그러면은 거기 위에 벽돌을 쌓아서 정말 그 당시에 그 화려했던 위용 있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석축을 쌓아서 완성된 한양도성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기초 부분이 발견되었으니 그 기초 부분만 딱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만약이라고 했으니까 저도 슈퍼 N이기 때문에 상상을 네. 좀 하자면 두 번째 그러니까 기초 부분을 잘 깨끗하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홀로그램을 싸서 원래 모습처럼 보이게 전시를 할 것 같아요. 아주 2025년다운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되게 너무나 기분 좋은 답변이었는데요. 네. 사실 그것은 정답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전해줄까를 생각하는 게 선택을 하게 만들어주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치관. 네, 과거에는 이러한 선양도성을 어떤 그 멋있는 모습을 만들어서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구간도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초 부분을 발굴이 되었으니 기초 부분 그대로 우리가 잘 냅둬서 미래의 세대들이 정확히 이 구간에는 어떤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때 복원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그런 가닥을 잡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만 해도 그런 기초 부분은 나중에 이게 실제로 완성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렇죠.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알게 되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저는 한번 약간 설득되었던 게 뭐였냐면 네. 아니 한양도성이라는 것은 네. 처음 태조 때부터 축조를 해가지고 세종 때도 새로 만들고 숙종 때도 새로 만들고 대한제국 시절까지도 계속해서 이건 개축되고 개조되고 다시 증축됐던 건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새로 개축한다고 과연 그렇게 틀린 걸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그렇게 새로 쌓고 뭐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도 하고 여기 좀 불안한데 다시 쌓을까 해서 했던 건데 네. 대한민국은 하면 안 되냐. 어찌 보면 한양도성이라는 거는 이렇듯 500년의 시간 동안 서울 시민과 함께 성장한 건데 지금부터 막는다고 과연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라는 말에 저는 살짝 설득도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역시 세종 몇 년 이것을 증축했다라는 기록처럼 대한민국 몇 년 이것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쌓았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그것도 되게 설득되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유산을 수리하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당연히 옳은 방법, 틀린 방법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기술적인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까? 음. 비록 가치관이라는 것은 당연히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네. 나중 가서는 아 그건 되게 잘못된 선택이었어라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서 좀 이게 되게 허황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어떤 형태로 남겨주는 것이 현명할지. 그들이 네 맞습니다. 그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더 의미 있게 이것을 남길 수 있을까를 저는 그런 문화재와 관련된 국가유산과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전통적인 문양들을 그리시잖아요. AI가 대체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단청이 행해지는 한옥에서의 적용하는 시점은 조금 빠르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요즘에 워낙 단청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이것을 어떤 K-헤리티지 아니면 K-컬처의 일환으로서 굿즈 상품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는 제가 지금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패턴을 적용하고 새로운 문양들을 창작해내는 데 있어서는 AI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금문이라 그래서 금문이라고 하는 되게 연속된 문양을 우리가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 있는데 아마 새로운 금문을 창조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소위 뭐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고야드 문양도 우리가 소슬금이라는 네. 금문 이름 중에 있거든요. 고야드 패턴이? 네, 맞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네네. 그런 아주 기초적인 패턴부터 출발해서 되게 네. 복잡한 금문까지 있는데 네, 충분히 새로운 금문 개발에는 AI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활용해서 굿즈 상품을 계획하는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시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거를 문화재에는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은 네, 그건 너무 다른 분야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 사찰을 짓는 분들이 적용을 하는 거는 그들의 선택이니까 네. 그렇게 뭐 할 수 있겠지만은 문화재에 적용하는 건 어렵긴 하겠네요. 물론이죠. 이 국가유산은 정말 원형 복원이 철칙이고 무조건 지켜야 할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그분들의 어떤 복원과 현상 유지를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만큼 저를 포함한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패턴, 새로운 색감들을 시도하는 것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욱님을 섭외를 가장 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저 스스로도 뭔가 국가의 유산에 대한 그리고 특히 전통 가옥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재밌어 하고 네. 익선동이나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많이 가기도 했었고 근데 종욱님을 우연치 않은 계기로 알게 되었고 되게 특이한 정말 비전통적인 유니크한 커리어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꼭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네. 더 많은 분들에게 저의 생각도 알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반응도 되게 궁금하고 네. 누군가는 동조할 것이고 누군가는 좀 다른 의견을 또 내주실 텐데 네. 그거를 통해서 또 저도 새로운 생각을 더 많이 해보고 싶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시도들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끝으로 마무리할 때 게스트분한테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킵스파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